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멈춘 것 같았어요. 기울어졌어. 야, 나도 당해줘. 가만히 있었는데 뭔가 그렇게 특별해졌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을 했고요. 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상 구조하지 않은 정부로 인해 어린 학생의 피해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세월호 참사. 4년이 지난 지금 유가족과 생존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우리는 이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어떻게 또 기억해야 하는지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안산 단원고에서 스쿨닥터로 생존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셨던 김은지 마음토닥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생존 학생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4.16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의 정주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 4년이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만나고 소통하시면서 이제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떤 부분들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나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사실은 세월호 참사 그 자체가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네. 아직도 많은 가족분들이나 세월호 생존자분들은 세월호 참사 혹은 세월호라는 말 대신 그날, 그 사건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게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네. 뭐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서 기록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생한 목소리라고 하는 걸 제가 다 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힘드신 건 일단 이제 지금이 딱 벚꽃 피는 예.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유가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사실은 벚꽃 피는 쯤이라고. 왜냐면 그게 그 친구들이 살아있던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시간을 떠올리시는 게 가장 힘드시다고 네. 하시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안산에 갔었거든요. 네. 작가기록단 사람들이. 그래서 왜냐면 오늘 알다시피 합동연결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분향소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이분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신 네.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이렇게 영정을 보고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지난주에 저희도 갔었고, 이제 오늘 이후로 다시 이 영정을 집으로 갖고 가야 되는 그 시간을 엄청 힘들어 하시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고민들을 얘기하셨어요. 예. 사실은 저도 이제 소풍 떠나기 직전에 아이들이 찍었던 사진, 네. 그 사진에 아주 만개에 있던 벚꽃이 네네. 자꾸 이 벚꽃이 필 시즌이면 겹치거든요. 그렇죠. 겹쳐서 느껴지는데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벚꽃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픈데요. 사실 오늘 오전에 단원고에서 이제 추도식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동생이 오빠를 그리워하면서 쓴 편지를 대독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이제 오빠의 목소리와 모습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꿈에서라도 잠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가족들이 겪는 그런 고통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꿈에서 와주기를 엄청 많이 바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혹시라도 희미해질까, 혹시라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 늘 핸드폰에서 목소리를 듣고 영상을 돌려보는 것들이 유가족 분들의 마음이십니다. 예. 친구들도 지금 내가 그날 그 시간 그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버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네. 생각 때문에 굉장히 네,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이 근데 사실 그 시간을 계속 기억하도록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 질문의 내용이 대부분 글로 향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어떻게 견디고 있니? 이제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 시간에 뭘 봤니? 예. 이걸 중심으로 묻고 있는 게 이제 그 생존 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고요. 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들 또한 계속 그 친구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마음도 또한 한편에 있지만 예. 그게 그렇게 질문되어지는 방식은 예. 이 친구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상에 따라 상황에 맞는 심리 지원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때 심리 상담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았었죠? 초반에. 예,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예. 잃어버린 그런 큰 참사였습니다. 예.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에 이제 트라우마 센터나 아니면 학교 내에도 교육부에서 이제 급하게 이런 기관, 트라우마 치유 기관이나 그런 인력들을 배치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조금 더 좋은 모델들을 갖고 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너무 다양한 그 아픔들이 있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을 네, 적절하게 맞춰서 네, 네. 지원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특히 간접 피해자에 관련된 예. 그리고 봉사자나 예. 종사자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며칠 아니 형제자매들도 사실은 예. 이제 학교로 돌려보내지고 나서 사실 부모님들은 이제 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가 계시고 예.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좀 돌봐줬지만 나중에는 이제는 니네가 제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 속에서 그 이제 제자리가 뭔지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그 제자리가 대부분 공부나 뭐 이런 거 견디는 거 위주로 요구됐었기 때문에 적절한 이런 자기 고통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실 없었거든요. 예. 저희 이제 그 부분에도 되게 주목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사실은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렇죠. 왜 죽었는지는 알게 해줘야 예, 제자리로 예.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예. 학교에서는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고 부모님은 아이들의 죽음의 원인을 찾으러 네, 다니고 있고 이런 있고. 상황을 예. 방치를 4년 동안이나 해놨다는 것이 네. 우리 사회가 정말 잔인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며칠 전에 저희 제작진이 안산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조금 충격을 네, 받으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추모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더라. 엄청, 예, 세죠. 예,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게 됐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세월호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재난 참사들은 언제나 이렇게 뭔가 일반 시민과 유가족이라고 하는 걸 구분짓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막 이렇게 유언 비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유포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갈라놓게 되는 계기들도 있었고 네. 사실 이분들에게는 또 이제 이 삶의 터가 사실 저는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삶의 터밖에는 건질 게 없는 분들한테 이 추모공원에 대한 어떤 이분들이 가진 공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공포 자체도 왜곡된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게 이제 본인들의 마지막 남은 뭐랄까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가 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생활을 위협할 거라는 이런 공포만을 내세우시는데 그런 건 되게 이제 아니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갖게 되는 그 생각 안에 이 공간이 실제로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추모공원이 전체 아주, 공원의 20%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도 그 아주 작은 아주 작죠. 0.8% 정도. 0.8%.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공간이 된다고 하는 인식으로 얘기되었던 이 사정이 있던 것 같아요. 일부는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왜곡해서 거죠. 그 선거에 쓰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네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산 지역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같이 아픔을 나눴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언론들이나 뭐 이런 데서 왜곡 보도를 하잖아요. 예. 뭐 보상금을 얼마에 받았네, 아유. 뭘 무리한 요구를 하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힘든데 왜 저 사람들은 다 받아놓고 여전히 그러지라고 하는 이렇게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해놨던 이 문화가 지금 추모공원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유가족 같은 경우 되게 힘든 마음이시죠. 그리고 네. 이제 더 힘든 게 분향소를 이제 철거하기로 네. 약속한 이유가 사실은 어느 안 하고 싶으셨는데 추모공원과 이거를 딜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정부가요? 개를 다 지킨다고, 예, 이제 안산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다 지킨다고 하기는 이분들에게 되게 이제 이런 사회적 여론이 안 좋게 올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으셨는데 이미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기억교실 때도. 이제 기억교실 사건이 있고 해서 더 고민이 되고 있는 저는 그런 참 마음인 것 같아요.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시민들을 설득하는 걸 유가족들이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잘못한 주체가 정부인데 그러면 정부가 안산 시민들을 설득하고 안산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하면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께서는 모든 국민들의 그 어떤 교육의 장소, 기억의 장소를 삼겠다고 했다면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마땅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유가족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을 텐데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참사를 서로 다르게 보는 시선은 단지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못한 정부나 어떤 그 시민들을 갈라놓으려고 했던 일부의 의도 때문일까요? 아까 작가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예. 사실은 다른 참사나 다른 재난에서도 이렇게 공동체가 트라우마를 입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의도치 못하게. 예.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내부에서 예. 서로 탓을 하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특별히 나쁜 분들이거나 특별히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일반적인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서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예. 또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겠지만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 이런 갈등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분들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과 닮았거든요. 예.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같이 해결할까.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다. 예. 너도 슬펐고 나도 슬펐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같이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4년이 지났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세월호 참사 당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과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시각각 제작진이 유가족을 만나봤습니다. 325명이었고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제주까지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날은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진짜 체험을 한 날이죠. 전원구조란 말을 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계속 났었죠. 괜찮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엄마들이
괜찮다고 느끼고 가신 분이 없어요. 살아있다고 옷을 갈아입힐 거라고 마른 옷을 챙겨 가시고. 하루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웃으면 웃는다고 욕하고 울면 운다고. 쟤네들 맨날 울어 그러고, 웃으면 자식 있고 웃는다 그러고, 밥을 먹으면 자식 넘기고도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그러고, 또래 아이들만 봐도 눈물이 나고요. 리본 단차만 봐도 눈물이 나고요.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만 돼도 눈물이 나고요. 수돗물 소리, 샤워 소리, 빗소리.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소리가, 모든 장면들이 자식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에 의존한다거나, 그리고 또 그야말로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유가족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유가족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을 수가 있을까요? 이분들을 위한 치유 방법들이 좀 어떤 게 있나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트라우마나 애도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네. 약물 치료도 그 중에 하나고요. 저는 사실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많은 트라우마 환자나 애도 환자들을 안산에 와서 사실 처음 봤습니다. 네. 어떤 의사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환자를 볼 수는 없죠. 네. 이 안에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많은 방법들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언제 할지, 어떻게 준비해서 할지는 그분들 각자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분 옆에서 늘 때가 됐을 때 우리가 도움을 드릴 거다. 원하신다면 우리가 지지해주고 함께 들어주겠다라고 곁에서 머물러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네네네. 내가 겪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네. 조금이나마 네. 정말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진실규명에 매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금요일에도 장훈 규명 진상규명 예, 분과장님을 모셨지만 엄청난 자료들을 갖다가 모으셨어요. 4년 동안. 그러셨죠. 정말 네. 놀랄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이분들의 이런 노력들이 좌절되지 않아야 트라우마를 갖다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토대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네네. 그렇죠. 아까 지금 얘기하신 예. 것처럼 치료적으로도 사실은 상담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옆에 어떻게 있을 것인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운동 차원에서는 어떻게 갈 것인가,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저는 이 몫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4년이 돼도 사람들이 여전히 유가족만 찾으세요. 어떤 이 세월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자리, 그걸 뭔가 사회적인 거를 얘기하고 싶은 자리에 유가족을 불러서 유가족의 아픔을 듣는 거로만 출발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또 하나의 반복되는 어떤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저는 이 세월호의 피해 당사자는 사실은 범주를 확대해야 된다. 물론 아까 얘기하신 당사자가 있고 그 옆에 또 도와줬던 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 국민 전체도 사실은 그 거짓말에 함께 목격했던 어떤 사람들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유가족들에게 이게 다 책임이 온전히 가고 있고 계속 그런 걸 모으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되게 크시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 보면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시거나 이런 감정 표현을 통해서 좀 해소하는 게 그러니까 해소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이 있는데 노력을 하셨는데 아버님들 같은 경우 더더구나 이렇게 남성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묻어놓고 이게 이제 3, 4년 지나면서 되게 많이 드러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게 지금 오늘 일이 끝나고 또 희망을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분들에게 다 개인이 고립돼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였던 공간들이 일단은 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도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되게 있고 그래서 더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 사회 구성원들이 가져야 되는 되게 중요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이 있고 눈앞에 지금 그리고 또 함께하는
동료 유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네, 뭐 모일 네. 수 있는 분향소가 사라지고 광화문의 광장의 천막이 사라지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이분들은 혼자 돌아가서 네. 온전히 그냥 네. 남겨지게 되잖아요. 네, 이럴 때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 트라우마나 애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 옆에서 지지해주고 연대하는 예.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리소스,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셨던 게 계속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잖아요. 예. 아직도 왜 이렇게 예. 됐을까? 하물며 유가족분들이나 생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밤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이렇게 됐을까? 예. 또 찾아보고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우리가 애도나 트라우마의 과정을 보면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내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내 마음 안에서 설명이 되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사람이 이게 설명이 돼야 받아들일 수 있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난데없이 그냥 내 네. 아들이 없어졌는데요. 네, 사실은 네, 네. 지금은. 그래서 요 수용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설명, 이해가 필요한데 예. 요 부분이 아직도 우리가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애도나 트라우마가 더 치유의 길로 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면서 예. 조금 더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한 희생자 5분의 수색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만 할 텐데요. 아직까지 또 오늘 또 마지막 2분에 대한 그 발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있었는데 참 뭐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참사를 직접 겪은 단원고 생존 학생들은 어떻게 지낼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사고 후에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걸까? 잠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밤을 새기도 하고 꿈에 나와 달라고 간절히 빌면서 잠에 들기도 합니다. 그냥 내 자신을 드러내기 싫었어. 자기만 살아 돌아왔고 친구를 구조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또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워낙 컸고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네, 아이들의 아픈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은데요. 참사 후에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네. 생존 학생들을 네. 지원하셨잖아요. 스쿨 닥터로. 예, 맞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떤 점을 호소를 하던가요? 사실 처음에 학생들을 만났을 때는 학생들이 저한테 무언가를 호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이미 너무 많은 어른들에게 질문을 받고 본인들이 결정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들에 놓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무언가를 먼저 호소하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부터 하고 하면서 차츰 본인들이 뭐가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물론 저기에 나와 있는 혼자 살아나왔다는 죄책감 그런 거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력하게 친구들을 눈앞에서 떠나보냈다는 그런 무력감도 상당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트라우마의 생존자들은 우리가 as if라고 그러는데요. 만약 이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탐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때 친구의 손을 놓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만일 그때 친구랑 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예. 주로 이런 생각들을 계속 지속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괴로움들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뭐 생존 학생들에 대한 소식들은 계속 듣고 계시죠? 아니 사실은 생존 학생들을 그렇게 자주 만나거나 저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다
흩어져서 대학들을 가기도 했고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이제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게 꼭 좋은 일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각자의 길들을 가고 있는 거여서 그래도 이제 뭐 가끔 소식을 들어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활동도 하고 처음에 학교 갔을 때 자기가 단원고 학생이라는 게 알려질까 봐 되게 두려워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 드러내고 활동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물론 그런가 하면 여전히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약간 계속 피해자를 되게 이렇게 힘든 존재로만 보기보다는 애써서 나오는 어떤 생존자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주고 함께해주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옆에 있으려고 합니다. 네. 얼마나 장합니까?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장한 일인데 그들을 어떻게 이제 정말 상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혼자 다들 혼자서 그거를 견뎌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가족들은 모여 있기라도 하지만 이 친구들은 다 흩어졌기 때문에 혼자서 견뎌내고 있을 텐데 참 그 마음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일요일에 토요일에 생존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이렇게 리본과 그리고 팔찌를 담은 것들을 시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자기 학교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월호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자기 힘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또 노력하는 면들도 있습니다. 그 상담이나 뭐 만남이나 이런 걸 거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라졌나요? 제가 학교에서 나와서 지금은 이제 개인 의원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렇게 와서 상담도 하고 훨씬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뭐 도움을 요청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른들이 뭘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참사 이후에 이 학생들한테. 여기서 어떤 어른을? 모든 그러니까 어른들입니다. 뭐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뭐 선생님들, 뭐 관리들. 뭐 이미 사회에서는 별로 한 게 없다는 건 다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물론 되게 당연히 이제 자식들이 나왔을 때 이 친구들이 겪을 트라우마에 대한 고통을 함께 하시니까 되게 힘드시고 잘 보호하고 싶으시고 이런 마음은 있었겠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결정이 부모님들에 의해서 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힘들고 뭐 어떤 친구는 치료도 필요하고 어떤 친구는 여러 가지 이제 결의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했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가다두시는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승준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그걸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나도 스스로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뭐 그랬던 것 같고 아까 이제 말했다시피 묶여있지 않는 거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학생들도 있었지만 부모님들이 더 크셨거든요. 생존학생 부모님들이. 이 친구들 흩어지면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애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크셨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학교 가서 더 잘 이렇게 극복해 가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리고 이런 존재를 너무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서 못 일어난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오히려 이 친구들을 더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왜 미안하다 아이들아 우리들이 지켜줄게 이 구호도 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스스로 나설 수 있는 힘으로 우리가 곁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활동 같은 거 혹시 있으셨습니까? 지역사회 많은 기관들이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봉사 활동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 멘토링 활동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역할을 맡고 본인의 유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난 2년 동안 많이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누군가를 돕는 경험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죠. 형제자매들도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직접 이제
뭐 기행팀을 꾸려가지고 예. 그 저희 작가단 친구들이 몇 명 같이 갔었는데 네. 이제 재난 참사의 지역들을 전국적으로 자신들이 돌면서 네. 그 경험들을 이해하고 뭐 공부도 하고 자기 문제와 연결지어서 사고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또 아까 저기 오늘 나왔던 남서현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 일하는 곳에 있으면서 오히려 지역분들의 본인들의 아픔 때문에 못 봤던 지역 시민들의 아픔들을 좀 바라보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걸 고민하기도 하고 전 그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이렇게 또 하나의 에너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니 우리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선생님께서 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당부한다는 네, 네. 측면에서 좀 네. 말씀을 좀 해주세요. 사실은 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는 상대방이 어떻게 대함을 받고 싶은지에 달려 있죠. 원하는 대로 네, 예, 네, 대하면 맞습니다. 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들이 상처를 보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네, 네, 방법들을 네, 네. 잘 모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네. 방법들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당신 곁에 있다. 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곁에서 이제 기다리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언제쯤 이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만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파했고 또 인양되기까지 너무나 더딘 진행 그리고 진상 규명을 막기 위해 오히려 노력하는 것 같은 정부를 보면서 모두가 분노를 했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의 고통이 대단했는데요. 우리 VCR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수중에서 더듬 해서 머리에서 그려진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 보고 왜 거기 왜 가고 왜 나오지 않았냐고 얘기하면 저도 몰라요. 예. 세월호 참사 후에 현장을 수색하던 고 김관홍 잠수사, 그리고 사망자 시신을 수습하던 김태호 경관. 이들은 모두 생전에 참사로 인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를 대하고 유가족의 고통을 공감했던 분들도 역시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넓게는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고, 가깝게는 그 자리에서 함께 봉사하고 참여했던 분들이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런 고통들은 뭐 어떻게 전염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떤 그 고통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2차 외상 혹은 대리 외상이라고 하는데요. 대리 외상. 예, 가까이에서 큰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그와 유사한 트라우마 경험을 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그 전남대 이주영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신 논문에서도 진도의 자원봉사자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들이 있다라는 걸 보고를 하셨고요. 사실은 좀 전에 이제 언급했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과보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아이들 옆에서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경험을 하면서 부모님들도 불안이 올라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디에 나가기만 하면 연락을 하고 여행 가는 거를 두려워하고 이거는 유가족분들도 비슷하신데요. 남아있는 형제자매들이 어디에 외출하거나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넓은 의미의 트라우마에 노출된 사람들을 다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참 나중에 알게 됐지만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잠수사들이 동원이 됐고 그리고 또 정말 많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이 자리에서 수많은 죽음들을 눈앞에서 보고 그 고통들을 고스란히 또 받아서 서비스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아무런 어떤 조치들이 그런 심리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전혀
된 게 없었죠. 저희 사회에서 그게 된 게 없었고 저희가 참사 2년 차에 인권단체들에서 인권 실태 조사를 했었어요. 이 세월호와 관련돼서 저희가 그때 아주 다양한 대상까지 다 했고 진도 어민부터 해서 정말 모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가를 하면서 봤는데 그분들이 경험하는 각가지의 고통이 그러니까 단지 그런 심리적 고통 플러스 정말 경제적 고통, 사회적인 어떤 시선의 피해 뭐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얘기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럴 때는 유가족들한테는 이제 그만해 하면서도 또 동시에 아니 당신들이 유가족보다 힘들어 이렇게 되는 이 사회의 잣대가 끊임없이 작동하잖아요. 참 그런 곳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예. 부분들은 전혀 케어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예, 정말. 예. 사회적 참사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들이나 이제 업무 수행자들의 2차 피해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고 있는 건 뭘까요? 사실 할 수 있다면 예전에 자원봉사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진도에서 도와주셨던 분들, 뭐 시청 직원분들, 동사무소 직원분들, 모든 분들한테 심리 지원이나 아니면 최소한 나의 심리 상태를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것과 다르게 안산 지역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에는 안산 지역에서는 이미 그 공동체 회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요소고 사실은 그 공동체 회복 안에서 그때 있었던 간접 피해자들 혹은 그때 당시 13학년이었던 단원고 학생들 그 학생들의 부모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심리 지원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돕고 그런 것들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지 지역에서 고민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산 시민들도 굉장히 상처가 깊죠. 그렇죠. 예, 실제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안산 시민들의 이야기, 뭐 혹은 그 단원고의 선생님들 이야기, 뭐 이런 것들 혹시? 사실 그건 선생님이 더 저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선생님을 직접 만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단원고 선생님들은 모르지만 일반 교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있죠. 강남역 사건 때도 여성들이 그런 메시지를 썼잖아요. 오늘은 당신이었지만 내일은 나일 수 있다. 근데 교사들의 마음이 저는 다 그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교육자여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봤을 때 교사들이 온전히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의 문제들 이런 것들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 안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공동체 회복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 가지로 이제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가 또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들 때문에 이분들이 갖게 된 어떤 오해도 크고 또 그 안에서 실제로 경험한 트라우마도 되게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아이 한 명이 갔다에는 너무 연루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 맞아요.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도 있고 뭐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만났던 생존 학생의 형제자매 있잖아요. 생존 학생 형제자매는 또 사람들이 안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내 친구의 언니 오빠들이 다 뭐 언니 오빠 동생들이 이렇게 다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나 오빠가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은 또 심지어는 이 친구들의 언니, 오빠, 동생들의 장례식을 수도 없이 다닌 거죠. 그 경험을 근데 어디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그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 이런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나마 저는 세월호가 기존의 참사들에 비해 많이 나아진 건 정말 이렇게 많은 유가족들이 뭉쳐서 이렇게 싸워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자를 확대하는 관점도 생겼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산풍 때도 그랬고 그때도 되게 많이 뛰어들었던 소방관 이런 분들의 고통은 전혀 언급도 언론에서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얘기라도 된다는 건데 이게 나아진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의 출발이고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가는 게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회적 참사로부터 피해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참사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적절한 그 지원이나 어떤 치유들을 갖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뉴스만 나와도 온 국민이 지금 아프거든요. 더군다나 이 오보 때문에 얼마나 저희들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자체를 다 못 믿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 있는데
이 공공의 치유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런 큰 참사가 있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하는 이런 기념일 예. 행사, 기념일 반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문화 안에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4주기도 이렇게 많은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본인들의 그런 목소리와 감정을 드러내는 것들이 우리가 같이 회복을 위해 나가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 추모공원은 정말 필요한 장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치유받기 위해서 추모공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예, 사실 뭐 두 분께 답을 요구하고 질문을 던졌던 건 아닌데, 자,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변화, 또 앞으로 사회적 참사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좀 당부의 말씀 삼아서 짧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네. 지금 이제 세월호 4주기 그리고 연결식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국민분들이, 많은 언론이 정말 감사하게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4년 전에 그때도 정말 많은 언론과 관심이 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뭐 언론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심이 그리고 줄어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적대적으로 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충분히 위로하고 더 잘 위로하려면 꾸준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잘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선생님하고 비슷한 끝을 준비해 왔었는데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아쉬운 건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인권재판소 판례를 보면은 사실 이제 국가의 의무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부과하는가가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주 소극적인 의무 부과만 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이거를 좀 이번에 헌법도 개정한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시간 이후로 고요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다른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단원고 스쿨닥터로 활동하신 마음토닥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김은지 원장님,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의 정주현 작가님 모시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의 중요성, 또 사회적 참사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